자, 2부 순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베트남에서 또 2박 3일 있었습니다만 네.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공동성명 이따위가 하나가 안 나옵니다. 기자회견을 안 해, 왜? 그냥 발표만 하고 끝나. 그날은 왜 간 거야? 뭐 이번에 가서 베트남 가서 뭐 역대급 뭐 110건의 뭐 MOU를 했네 뭐 어쩌고 개지랄을 떨었습니다만 프랑스 가서도 그랬어요? 네. 뭐 몇십 조, 몇백 조 막 했어요. 그건 우리끼리 했어.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그걸 왜 거기 가서요? 무슨 뭐 야유회야? MT 간 거야 우리 기업들 데리고? 같이 술 마시고. 현지 기업들하고 엮여갖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베트남 가갖고 이재용 생일 파티 한 게 최고야. 그거지. 이번 생일 파티는 베트남으로 가시죠. 제가 뭐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베트남에 그렇게 맛깔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어찌 됐거나. 아이 왜 한국에서 모이면은 눈치 보이잖아. 뭐 시간은 때웠다고 치자고요. 근데 국가적으로는 아무것도 뭔가 내세울 만한 발표거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 이게 순방 끝날 때쯤 되면 청구서가 올 거다. 아직 프랑스는 안 왔어요. 프랑스도 양심은 있어. 손님 뜬 자리 방석 식을 때까지는 기다려주는데 베트남은 그런 거 없어. 신났어 지금. 바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경이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을 차례로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경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 한국해양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 간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해양 치안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거라고 합니다. 40억 불이면 얼마야? 와. 5조죠, 5조. 이거를 준다고? 네. 베트남에다가? 유상으로 준다는데 우리가 유상으로 보면 보통 30년에 0.5% 이자로 주잖아요. 그냥 주는 거죠. 30년까지.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10조 쐈으니까 베트남에 5조 써는 거죠. 근데 5조 2천억 원 정도입니다. 5조를 그냥 요걸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쏘는 거고요. 네. 공짜도 있습니다. 2027년도까지 내년부터 2억 달러 규모의 무상 원조는 따로입니다. 어머. 그러니까 3천억 원 또 추가로 2,400억 원 추가로 더 주는 거죠. 공짜로. 와. 무상원조, 환경 기후 변화 대응, 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등에 지원하겠다. 거기다가 아하. 코이카에서 3천만 불은 또 추가합니다. 그럼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이게 얼마야 도대체? 5조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5조 3천억 원. 베트남에 쏟아붓는다고? 네. 우리나라 부자예요? 어? 우리나라 부자야? 우리는 쌀도 못 사줘. 6천억 들여갖고 쌀도 못 사줘요. 초등학교 급식비도 지원을 못 해주는데 베트남에다 이 돈을 그냥 퍼준다네요. 지 돈 아니라고 막 이렇게 써도 될까요? 아니 근데 뭐가 있길래 베트남에 이렇게 쏟아주지? 그러니까 이걸 해갖고 얻은 게 뭐냐고. 도대체? 베트남이 뭐 남북 문제에 있어서 김정은이 욕을 해준다고 하기를 했어. 아니 심지어 베트남은 공산당 독재 국가인데 여기 멸콩 하던 놈들 다 어디 갔어? 그러지. 어? 멸치랑 콩 사던 놈들이 지금 가가지고 공산국가에서 자유를 외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걸 통해 갖고 예를 들어 뭐 지금 중국이 따갖고 간 고속철 그러니까 베트남 고속철 공사 자리를 따오든가 러시아가 따갔던 전력망 사업 13조짜리를 따오든가 뭐 댐 공사라도 뭐 하나 따왔다. 그럼 내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 흔한 경제 원조나 가치 있는 공동사업 하나를 못 따오고 지금 퍼주고 온 돈만 이틀 동안 가서 사진 찍고 퍼주고 온 돈만 5조 3천억을 퍼주고 온 거예요. 와. 그러면 프랑스에서 나는 얼마를 앞으로 청구서가 들어올지 걱정스러워요 지금. 아니 우크라이나에도 10조, 베트남에도 5조. 우리 무슨 누가 로또 맞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어? 국민들한테도 얼마나 쓰는데 도대체? 이거는 진짜. 그래서 베트남에서 솔직히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수입품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교역이 큰 게 첫 번째는 목재. 베트남 합판이 우리나라 점유율의 5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커피입니다. 베트남이 전 세계 커피 수출 1위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농촌에 와서 그 온실에서 일하거나 어부들 막 와서 그 어장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 중에 대부분이 베트남 사람들이 많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일을 잘해 또. 왜냐면 더운 데서 잘 견디거든. 하우스 작업하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베트남에서도 삼성의 그 뭐야 노동자들이 엄청 저기 파업하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건 뭐 노동자가 파업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대해서 부추기는 거고요. 그 베트남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기업체 파견 나가는 애들은 일단 정부에 먼저 인력 등록을 하고 정부가 삼성에다 넣어주는 거거든요. 직접 고용이 아니에요. 다 간접 고용이기 때문에. 맞아. 독재국까지. 네, 여기 숭악한 독재 북한이랑 똑같아요 체제가.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여기. 북한에도 없어. 북한에는 노동당이에요. 근데 여기는 진짜 공산당이에요. 진짜 공산당이야. 그러니까 오리지널 공산당이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 중에 한 군데가 베트남인데 거기 갖고 자유를 외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네. 거기에다 돈을 퍼주는 사람이 윤석열인 겁니다. 5조? 와, 이거는 진짜. 자, 이런 와중에 윤석열은 돈을 퍼주고 있었고요. 김건희는 일단 자전거 기증 사업을 했죠. 네. 그래서 나는 뜬금없이 오토바이가 아니라 네, 자전거가 나오길래 나는 건희가 자전거를 사간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민간 단체가 하고 있는 기부식에 지가 나타나갖고 늘 그랬잖아요. 사진을 찍고 마치 지가 자전거 준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누가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누가 자전거를 댔나. 그러니까. 기사에도 안 나와 있어요. 참. 그리고 진짜 베트남 애들은 5살짜리부터 오토바이 타요. 자전거 타라 그러면 싫어한다니까. 꿀리기 힘들어가지고. 그런 와중에 베트남 또 어린이 무료 수술. 보니까 저 아이가 무슨 그 안면 이렇게 그 안면 균형이 안 맞는 저긴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동들 무료 수술 현장을 하는데 저것도 집게 아니야. 저길 가갖고 또 생색을 낸 거야. SK그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세민 얼굴 기형 돕기회가 하는 겁니다. 김건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진은 김건희가 찍었어. 그러니까. SK는 어디로 가고, 김건희가 또 저런 거, 저애 수술 받고 나잖아요? 네. 또 용산 대통령실 부른다? 부르겠지.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공찬다? 네. 근데 쟤는 이제 말하자면 뭐, 오른쪽 얼굴이 이렇게 기형이라고 그러는데, 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얼굴은? 네. 너무 이기적이야. 근데 아이의 초상권은 없나요? 굳이 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그러니까 거야? 왜 아이가 화하는데 환자인데 그걸 갖다가 저렇게까지 까면 아니 왜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얼굴이 기형이어서 수술을 받는 건데 그 얼굴을 굳이 저렇게 대대적으로 저렇게 알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 거고 그 옆에 엄마인지 할머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엄마는 왜 출연을 시켰을까? 그냥 찍으라고 하니까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 애 수술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천박한 게 뭐냐면 프랑스 가서 이런 행사 합니까? 김건희가? 어? 프랑스에는 이런 환자도 없겠어요? 아니잖아. 근데 꼭 이런 동남아 국가에 가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자꾸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종차별입니다. 아니 지가 저렇게 찍으면 평소에 저런 사업에 관심이 많다거나 진짜 저 수술비를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보태주거나 지가 내든가. 하나도 그런 것도 없이 네. 지금 얘는 현금이 60억인데 기부를 했다고 하는 게 하나가 실적이 없잖아요. 지도는 한 푼을 안 쓰면서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 얼굴이 기억, 네 얼굴에 바른 게 얼마인지를 봐. 저기에도 저 이마에 검정 거 저 숫땡이 칠해놓은 거 저대로 다 비쳐요. 그리고 자세도 어색하잖아. 애를 도대체, 그러니까 안면 기형이 보이게 하려고 애를 도대체 고개를 얼마를 꺾게끔 돌린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가서는 절대 이런 사진 못 찍습니다. 김건희. 이런 행사도 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어디 가서도 하면 안 되는데 동남아 국가만 가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쪽팔리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베트남 국민들이 본다고 치면 오히려 이거 욕할 짓입니다. 당연하지. 응? 어디 와서 돈지랄 하냐고. 어디 와서 네 이미지 개선하겠다고 우리 국가의 어두운 면, 불편한 면을 부각을 시켜갖고 이런 사진을 찍냐고 비난을 들어 마땅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베트남 총리도 이거를 보고 기분이 좋을까? 기분이 좋을까 과연? 만약에 똑같이 생각해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빈곤한 어린이들 안고 사진 찍어도 생각해봐. 그만큼 쪽팔리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아이고 진짜 좀 베트남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은 한국을 동경하지만 나이 든 세대는 정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한국군의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베트남의 어떤 뭐 어렵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런 아이들이 많아서 저기 하는 것도 있는데 저런 아이들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돌봐줘야 되고 지원해줘야 될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나 저런 행사를 하든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행사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요. 그리고 만나면 지원금 뺏을 놈들이잖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뒤통수 칠 놈들이야.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건 있어요. 뭘 헤쳐먹기 위해서 베트남을 갔냐. 5조 원이 훨씬 넘는 돈들을 쳐바르고 어느 기업이 수혜를 봤을 것인가. 뭘 얻어올까? 저는 결국은 삼부토건하고 SK 정도가 수혜를 어떻게든 볼 것이다. 또 삼부토건이네. 네. 결론은 또 삼부토건이네. 아니면 하나은행 정도가 덕을 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떠한 추후 계산서들이 들어오는지는 면밀하게 잘 살펴야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것은 윤석열의 어떤 특별한 뭐랄까 외교적 비전,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아세안 19 돌면서 아시안 국가들 규합해가지고 그 국가들 교역량 늘리고 그 안에서 한국의 영향력 높일 그때처럼 뭔가 철학적인 외교적인 목적을 갖고 방문한 게 아니라 순수한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저기를 방문한 거기 때문에 저만치 돈을 쓰고 온 만큼 뒷구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그래요. 저기 가갖고 무슨 돈 얘기하고 사업 얘기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절대 언론에 안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신도시 개발하기로 했다. 또는 뭐 무슨 유의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절대 공식적인 언론에 밝히질 않아요. 왜냐면 그 일을 할 놈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공산당 당간부나 그쪽 권력의 실세들하고 같이 짜옹을 먹고 사업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안 알려요. 왜? 여기서 얼마만큼의 개런티가 떨어질 거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 즉 베트남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요. 그 사업비에 전체 사업비의 25, 30%는 뇌물로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사업 관행이 그래. 그래야 진행이 되는 거거든. 베트남에 갔다 오셨잖아요. 잘 알죠. 내가 베트남하고 경마장 사업만 3번을 하려고 했던 사람. 끔찍하네. 그 생각하면 또. 네. 그래갖고 저도 한 건설회사 3개 거기다 갖다 엮어갖고 다 망하게 했어요. 계룡건설, 쌍용건설 몇 있습니다. 엮어줬던 때가. 근데 안 되는 사업인 거야 이거는. 근데 그런 식으로 엮어 먹어요. 그래서 결론적인 건 뭐냐면 저 안에 들어가는 돈들이 결국은 무상원조 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저 수혜를 저기 진출하는 한국 기업과 베트남 관료들이 나눠먹는 사업에 저 돈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다 돈질하라는 거죠.